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암동에서 1시간 걸려서 온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가 많이 막힌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강변 목록 올림픽대로가 뭐 꽉꽉 찼어요. 차 있습니다. 오늘 특활기 얘기 좀 할 텐데요. 이게 사실은 일단락이 좀 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죠? 네. 이게 언제 2017년인가요? 그렇죠. 그 이영렬 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 때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였죠. 돈봉투 만찬 사건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가 최순실 이제 국정농단 수사가 한참 네. 진행될 때인데 이제 이제 어느새 이제 뉴스에서 많이 사라졌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추억의 이름이네요. 네. 우병우.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고 네. 며칠 뒤에 이영렬 지검장과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이름 유명하신 분이죠. 안태근 네. 검찰국장이 수사팀 6명과 네. 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위로와 격려를 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장도 돈봉투를 주고 중앙지검장도 돈봉투를 줬는데 그 돈봉투를 준 거 자체가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됐고 두 분 다 생각해 보니 관행이었는데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돈봉투에 들어있던 돈이 특활비였다. 뭐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던 사건이죠. 근데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이거는?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였습니다. 김한 기자가 썼어요? 제가 쓴 건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영렬 지검장이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인가 민정비서관을 지내서 아마 정권이 바뀌면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이 굉장히 유력했고 검찰 내에서 어느 정도 신망도 있었던 그리고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본부장이었고 뭐 이랬는데 이 사건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옷을 벗게 됐고 아하. 검찰 내부에서 뭔가 이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출발점이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돈봉투 그 후배 검사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선배 검사가 그렇죠. 간부 검사가 후배 검사들한테 100씩 뭐 얼마씩 이렇게. 그것도 참 희한한 관행이긴 한데 기자 선배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렇게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술은 좀 사주잖아요. 술은 좀 밥 사주고 술 사주는데 여기는 봉투를 네. 후배한테 준단 말이에요. 봉투를 그냥 전달을 하죠. 근데 검사들한테.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 그렇죠. 특수활동비였다더라. 자기 돈을 이거잖아요. 주겠습니까? 그냥 자기- 눈먼 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특별한 활동 예컨대 뭐 정보를 캐기 위한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세부적으로 어디 썼는지 어떻게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돈을 다 특수활동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쓰는 게 특수활동비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같다면 특수활동비 뭐 색깔이 좀 성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느 예산에도요. 후배 검사들한테 100만 원 주라는 예산은 없습니다. 국가 예산에는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친목도모비?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그 어떻게 자기 후배들한테 후배 이쁘다고 100만 원 주라는 예산이고 어디서 국회에서 그런 걸 책정을 해줍니까? 그 문화 자체가 검찰 조직의 단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력한 기수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그 기수에 따라서 절대 이제 그 명령에 따르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힘이 결국엔 그 돈에서 나온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돈이 뭐 소액이지만 50만 원, 100만 원이면 근데 그 돈을 그렇게 경력금 쪽으로 하사하고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검찰 조직의 문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그 보도로 특수활동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됐고 이게 또 검찰만 있었던 거 아니고 제일 많은 데가 국정원이잖아요. 국정원은 아예 네. 뭐 완전히 감시를 근데 국정원 때문에 결국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이제 국정농단 처벌받았죠. 상황에서 네, 그렇죠. 예. 그게 뇌물죄가 돼버리는 뇌물죄로 거잖아요. 처벌을 그죠? 받은 뭐 상황이었죠. 이명박 대통령 전 이명박 씨의 혐의에도 인정이 됐고 국정원장도 2명이나 그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죄로 처벌을 받았죠. 예컨대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하기 위해서 얻은 돈을 갖고 청와대 대통령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라고 줬는데 그걸 위에다 갖다 바치고 눈먼 돈이니까요. 검사들은 밑에다가 갖다 주고 이건 뭐 아래 위로 막 갖다 주고 하는 이게 그런 돈이 돼버렸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정원, 경찰 뭐 이런 데가 다 특수활동비가 있었는데 네. 국회도 많았어요, 사실은. 국회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것도 나눠 가졌잖아요, 국회도 네, 다. 그렇죠. 뭐 사면장이 얼마 갖고 네. 이런 식으로 나눠가졌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사람 만들 때 쓰라고 준 돈인데 뭐 그거 나눠 가지고 집에서 생활비 쓰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런 뭐 의원도 있었죠. 예. 어쨌든 그 사단이 벌어지고 나서 특수활동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줄이기도 하고 몇 가지 이제 걸어놓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집행하는지 뭐 돈을 얼만큼 그건 아니라도 누구한테 갔는지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장치는 좀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또 하면 특수활동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예컨대 뭐 의미가 없죠. 수사활동비 뭐 북한에 뭘 하는 거 아니면 누구 뭐 범인 검거할 때 예컨대 쓰는 거 돈을 다 지금 하나하나 다 해버리면 수사 기법이나 이런 걸 다 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걸어놓은 거는 어디에 가는 거 정도만 걸어놓고 그 이상은 좀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특활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왜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그 예산에 대한 심의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특정 경비라고 해서 특활비는 줄어들었지만 특활비 성격으로 써야 되는 돈을 예산 처리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경비로 돈을 줘도 특정 경비로 돈 받아서 우리 수사 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예산 회계 처리의 어떤 원칙에 견져볼 때 이 특활비는 너무나 일탈적이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수사기관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뭐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도 다 특활비 받아가거든요. 근데 대법원장 특활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뭐 이런 거 전혀 검증이 안 된다는 말이죠.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그 특별활동비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뭐 200억 가까이 되다가 지금 뭐 100억대 좀 안 되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정말 특별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다 공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부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특정활동 경비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 논란은 계속 반복된다. 저도 그 취재하면서 이제 경찰이나 이런 쪽에 특수활동비 집행하는 걸 보면은 약간 불법적인 수사를 부추기는 측면도 약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보를 돈으로 사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어쨌든 그 어떤 정리가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정리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죠? 네. 한겨레 신문 보도 이후에 정리가 쭉 되고 있는 와중인데 요번에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 진짜 말 그대로 갑툭튀인데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꺼낸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뭐 질의 과정에서 그런 거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검의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공평하게 쓰이지 않는다. 특히 좀 대척점에 있다 우리가 알려진 세간에 서울중앙지검에는 돈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 요거게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죠. 왜냐하면 특수활동 자체가 그 쓰는 거에 대한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이 법사위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청에 가서 지금 정확하게 또 현장 검증도 하는 상황인데 여기 또 애매한 게 두 가지로 성격이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예. 이제 수사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별건으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정기적인 부분은 확인을 좀 했던 걸로 보이는데 별건인 부분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중앙지검에 좀 안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눈엣가시 같은 중앙지검에 돈을 안 주는 거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애로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추미애 장관이. 했는데 그랬더니 당장 어떻게 나왔냐면 아니 우리 10%씩 떼갖고 법무부에 상납하고 있는데?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법무부는 특수활동비를 왜 상납받냐? 그거는 규정이 뭐냐? 관행이 뭐냐? 왜 그렇게 처리하냐? 하고 당장 이제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잖아요. 국정원이 이제 대통령에게 상납했던. 그러니까 양쪽이 어제 현장 검증을 갔는데 파악하고 싶은 현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당은 정말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에 돈을 조금 내려보냈는지가 관심사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 뭐 활동비로 썼는지 그게 관심사아니고 야당은 법무부에 특활비가 갔으면 장관이 얼마나 썼는지 이게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자료를 보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검증을 했는데 양쪽이 공통되는 건 하나예요.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았다. 이거 하나고 완전히 다른 결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1원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장관도 1원도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많은 특활비는 누가 썼냐. 근데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야당의 포인트가 이제 국정원 얘기를 든 겁니다. 국정원이 이제 청와대에 이제 상납했던 거. 그거랑 지금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구조를 좀 봐야 돼요. 검찰청은 예산을 받지는 못합니다. 예산을 받는 곳은 법무부죠. 법무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검찰청에 내려주는 구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돌아오는 게 왜 돌아왔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짜는 곳이 법무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에 갔던 게 돌아오는 뇌물국제랑은 구조를 좀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총장이 자기의 친소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직업에는 조금 주고 어떤 직업에 많이 주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기 추미애 장관의 주장은. 그 얘기는 그런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죠? 확인이 안 되고 지금 대검 쪽 설명은 남부지검이나 동부지검이 수사가 좀 늘어서 남부지검이나 동부지검이 좀 많이 갔고 예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중앙지검은 좀 예년에 비해서는 수사가 줄어. 우리가 여전히 중앙지검이 사건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절 같다는 건데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분은 건드릴 수 없는 어쨌든 정해진 금액이라고 한다면 수시분은 아까 우리가 돈봉투 사건 네. 얘기했지만 사실 어떻게 갔는지 안 밝히면 못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인데 네, 그렇죠.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그렇기 돈인데. 때문에 이게 그 논쟁만 지리하게 이어지고 사실 또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양쪽이 자기들 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개월째 보고 있는 추윤 대전의 연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법무부에 내려가서 원래 특수활동비가 이제 검찰청으로 이제 가는 네. 구조잖아요. 이게 네. 외청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헷갈리지. 아직도 지금 저는 기사를 읽어서는 잘 모르겠는 게 검찰청에 일단 배정해놓고 돈을 법무부 검찰국에서 돌려받은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배정을 한 건지 이것도 좀 모호하더라고요. 그것도 야당이 주장하는 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갔는데 뭐 우리가 백이라 예상 갖고 이래 얘기하기 좀 그런데 되돌려받는 형식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 캐시백? 캐시백이라고 그러나 참 이게 참 웃긴 얘기긴 한데 어떤 방식이든지 그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또 그 부분도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정기분하고 수시분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겠죠. 어떤 용도로 썼던지. 근데 어쨌든 핵심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뭐 이 특수활동비를 뭐 업무 추진비나 이런 내용으로 혹시 지출한 게 나오느냐. 네. 아직은 뭐 양쪽 다 아까 김한 기자 얘기처럼 이론도 안 썼다고 없다 하는데 그래요. 없다 그래요. 혹시 나오느냐. 뭐 이게 하나 이제 나중에 그렇죠. 이제 보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직원별로 차등을 둔 것이 적절했느냐, 합리적이었느냐. 요 평가가 좀 있는데 이건 약간 정성적인 평가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렵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개의 쟁점으로 본다면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 썼느냐는 추장관 입장에서의 타격이 더 큽니다. 만약에 추장관이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장관 업무 추진비의 일환으로 썼다라고 하면 추장관 쪽의 타격이 굉장히 클 거고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특활비를 받아서 특활비의 경우에는 집행을 일부 검찰총장이 하는 수시분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사실 업무 추진비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두 번째 쟁점 그거였죠. 얘기하면서 잊어버렸네요. 중앙이 좀 적게 가고. 중앙이 적게 갔냐. 그러니까 직원별로 차등이 만약에 됐다면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세간에서 딱 사람들 머릿속에 서울중앙지검대 대검의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협조를 덜 했네, 안 했네, 뭐 배려를 안 했네 이렇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뭐 성역 없는 수사, 정의로운 수사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확인을 이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다 줘라 자료 다 줘라. 근데 정기분 자료를 줘라는 거예요. 그거는 줘도 똑같아요. 그대로 돼 있는데 돈 주는 거는. 근데 수시로 주는 그런 부분은 아직 그 법사위원들이 확인을 못했거든요. 결국 이게 아까 김한 기자 얘기처럼 지루한 어떤 공방을 하다가 공이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걸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줄이고 더 투명하게 하는 거라. 누군가가 SNS에 올린 보니까 검찰개혁 논란에서 유일하게 생산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논쟁이 나왔다는. 재밌네. 마지막으로요. 어제 그 윤석열 총장이 그 강연에서 한마디 했잖아요.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다. 약간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긴 한데 이게 무슨 해석 행간이 있어요 이거? 이게 이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지금 좀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맥락은 이번에 원전 관련된 부분도 좀 맥락 같이 대전지검 또 같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살아있는 것만 해요. 뭐래? 아니, 윤석열 총장은
너무 살아있는 거 말하고 한쪽은 또 안 해요. 이 얘기는 제가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서 네, 알겠습니다. 되게 기득권이나 뭐 검찰 쪽은 안 하고 윤석열 총장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냐. 검찰이 지금 더 살아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으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매일 골머리를 쓸 것 그렇죠. 같아요. 이 비유적인 입장을 내야 돼서. 검찰권이요 강력하잖아요. 공평하게 행사되면 됩니다. 공평하게 행사 안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살아있는 정권에 칼을 들이대고 두 분의 취지랑 비슷해요. 그것도 넌 아니, 그거 할 수 필요하다고 있다. 생각해요. 해야 된다. 네네.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또 배제하니까요.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인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좀 내놓고 좀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살아있는 것만 치잖아요. 네. 자기들은 안 치고. 어쨌든 특활비가 폐지되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오늘 두 분도 서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다르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